시청자 여러분, 결국 주가라는 건요, 그 기업의 실적의 이제 그림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년도 시장을 전망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돌출 악재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염려들을 하는 가운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견 그룹들 중에 이 자금 사정, 유동성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기업들도 좀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선제적인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 구조 조정을 은행원의 입장에서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 한분 모셔서요, 예전에 구조조정을 할 때 어떤 징후가 있었고 또 어떤 해결 방책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좀 재밌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양진옥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은행 그 업무를 보시면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부장님. 그 구조조정에 대한 실무에 관련된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특이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책을 또 바쁘신 가운데 출판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제가 그 IMF 외환위기 시절 이후 예.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예. 관여했습니다. 예. 이때는 참고가 될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업무가 또 일회성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한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렇죠. 기업이라는 건 계속 이제 흥망성쇠가 있듯이. 예, 맞습니다. 예. 그 사이클을 이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려해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접목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단 대표로 파견 근무 시절 일기처럼 작성한 그 업무 예. 일지를 일기처럼. 업무 일지를 근간으로 해서 구성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채권단과 본사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 주요 네. 문제점들의 생생한 그 솔루션을 제가 담았습니다. 그 책에. 그러면 저 우리은행에 계신데 예, 이 우리은행 후배들이나 아니면 이 후임자들한테 이렇게 매뉴얼로 극비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걸 주시지. 예. 이게 출판까지 해서 이렇게 다른 은행원들도 보면 이 노하우가 전수돼서 뭐 크게 보면 좋습니다만은 예.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 본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금융권에서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업무를 해보지 않으면은 당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하기야 뭐 우리은행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예. 그 정부 지분을 이제 대주주로 갖고 있는 그 은행이다 보니까 네. 우리 국민들의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네. 것 같긴 합니다. 자, 책을 제가 그 다 읽어보진 못하고요. 네. 일부 이렇게 쭉 발췌해서 읽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네. 이 구조조정 실무를 쭉 이렇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쭉 네. 기술하셨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 예를 좀 재밌게 좀 예.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 파견을 제가 2000년도에 그 파견 나갔던 업체인데요. 2000년이라는 게 이제 IMF 지나고 IMF에 막 지난 2년쯤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잠깐 파견 나갔다가 관리의 기초를 수립해 놓고 복귀했습니다. 복귀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제가 다시 은행의 부름을 받고 부도 4개월 전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아, 부도 나기 4개월 전. 이미 그때는 은행에서 볼 때는 이제 부도로 가는구나 이렇게 본 거네요. 채권단에서 다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기초를 세워놨는데 그래도 경영진이 이렇게 그 제대로 경영을 못 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극약 처방을 해야 될 때 구원투수로 소방수로 딱 투입이 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임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임직원들의 그 상여금을 반납한 상태였고 또 연월차 수당도 반납한 상태였고 학자금 중단도 돼 있었고 직원들이 그 워크아웃을 시작하면서 계속 그 급여가 동결이 돼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부임 당시에 회사 경영과 문제점들을 제가 쭉 그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가 그 첫 번째는 그 업종 사용화에 따른 그 주력 제품의 판매 부진을 들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장사가 안 됐습니다. 이미 이 주력 제품의 그 글로벌 시장은 디지털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회사 존립을 위해서는
신속한 M&A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 업체 간의 그 출혈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주력 제품은 그 공급자 간의 경쟁력 심화로 인해서 일본과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는 자가 생산 비중을 축소하거나 또는 중단하고 OEM 판매를 확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철수하는 업종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철수하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선진 업체의 시장 철수 기회를 맞아서 국내 업체는 점차 그 수주량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사이익을 얻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잠깐 보이다가 IMF 그 외환 이익을 정점으로 해서 그 환율 변동과 또 국내 업체 3사 간의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판가가 급속한 하락을 기회가 왔는데 기회가 너무 왔는데 이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위기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IMF 위기 때는 환율이 높으니까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내 3사 간의 그 출혈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돼서 판가가 급속히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안 팔리니까 그 월간 매출액을 훨씬 초과하는 그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2배 가량의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고에 쌓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악화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제품 개발과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유동성 악화가 되다 보니까 생산 시설에 시설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R&D에 이제 돈을 못 쓰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시설 투자가 묶이니까 제품 가격과 품질이 경쟁사 대비해서 열세에 있었습니다. 열세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열세에 있었고 또 연구개발 인력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R&D R&D 투자가 없고 또 연구개발 인력이 이탈이 되니까 품질 개선이 더디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핵심 인력들은 또 경쟁사라든지 또 타업종으로 이제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가 있었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그 노조에서 인력 구조 조정에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아팠겠어요. 장사도 안 되고 인력은 나가는데 인력 구조 조정은 또 노조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그 회사 경영 환경과 여건상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하더라도 생존하기가 불투명한 어려운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을 포함한 그 공장장의 의견은 더 이상의 인력 구조 조정을 한다면 가동을 시킬 수 없다. 공장 세우겠다.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노조위원장은 전적으로 경영진이 경영을 잘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장도 나가야 되고 이제 노를 잘 젓는 힘센 사공도 떠났으니까 그 배는 이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침몰했겠네요. 다섯 번째 이유는 뭐가 있었나요? 다섯 번째는 그 채권단에서 공동관리 그 중단 압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워크아웃을 시작하는 목적은 회사를 그 어려움에서 구해내서 채권단의 그 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매년 거액의 적자 발생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채권단이 가져가야 할 몫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동 관리를 중단한 후에 법정 관리를 통해서 청산시키는 것이 일부나마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채권단에서는. 소액 주주들은 이제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반대하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 6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들은 다 경질을 시켰습니다.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무대행 대표이사 체제 하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87명 중에서 3분의 1을 구조 조정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120~130명은 이제 그 퇴사를 시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본사를 폐쇄시키고 지방 공장으로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의식개혁운동과 원가 절감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네. 한편 또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정신교육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하기야 뭐 태도가 안 바뀌면은 예.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어떻게 예, 됐죠? 그래서 그 경영진들을 바뀐 경영진들 하여금 주야로 생산 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원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네.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현장 경영에 집중시키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그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이 열리기 좀 시작했습니다. 화학적으로 예, 결합이 열리기 되면서.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네. 또 생산성 향상도 이어졌습니다. 실적은 생산성 당연히 향상. 좋아졌겠네요. 예, 좋아지면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력 제품은 또 경쟁업체의 시장 철수로 인한 반사이익이 왔고요. 네. 이제 장사를 하다 안 되니까 경쟁업체들이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반사이익이 왔고요. 여기는 구조조정하고 다른 업체들은 구조조정 못했으니까 원가 부분에서 이쪽이 예. 경쟁력이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의 품질 개선을 통한 매출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랜 수건이었던 그 세금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금이 한 25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늘도 돕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25억을 가지고 시설 투자를 실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 증가에 이제 가속이 붙게 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손익 개선이 점진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당연히 뭐 워크아웃 졸업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진전된 가운데 흑자 전환의 그 계기를 예. 만들어낸 겁니다. 네. 이런 이제 경영 실적이 호조가 되니까 그동안 그 M&A 시장에서 외면시했던 사람들이 이 흑자 전환하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매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워크아웃을 졸업해서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이제 성공 사례인데 뭐 네. 구체적으로 업체 이름을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네. 이게 직접 구조조정을 하신 입장이라서 예. 그 또 현직에 또 계신 입장도 있고 해서 예.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예. 대충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구조조정이라는 게 참 당시에는 예. 구조조정을 하는 분이나 예. 구조조정을 당하는 분들이나 예. 참 살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어도 맞습니다. 이게 사실 주주 입장 또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입장이시니까 회사가 회생해서 예. 영속적인 기업으로 예. 잘 운영될 때야만 예. 이 기업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건 성공 사례인 것 같고 예. 하시다 보면 또 아쉬웠던 사례들도 있을 예. 수 있잖아요. 예. 아쉬웠던 그런 예도 사례. 하나 좀 들어주시죠. 네. 아쉬웠던 사례는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하던 예. 대우그룹, 예. 또 쌍용그룹, 기아자동차 등 그 대기업들이 대마불사라는 그 속설을 믿고 차입금을 끌어다가 모노발식으로 네. 확장을 해서 외형 경쟁만 하다가 그 몰락한 사례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그때 많은 또 직원들이 이 실직자가 자, 국가적으로도 발생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를 큰 많이 손해를 봤습니까? 그걸 가슴 지금도 아픈 사례를 보면은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유동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몇몇 그룹들 보면 계열사 수가 50개가 넘고요. 예. 왜 이 그룹에서 이런 업체까지 운영을 해야 될까? 예.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굳이 이런 시간에 예. 부장님 같은 이제 구조조정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듣는 이유가 저희가 투자할 때 좀 반면 교사로 좀 삼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룹은 이건 IT 전문 그룹인데 이렇게 예. 쭉 계열사를 보면 예. IT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예. 뭐 의류를 한다든지 물론 이제 워낙 큰 대기업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이제 전문성의 결여가 결국은 생산성의 저하를 낳고 생산성의 저하가 어떻게 보면 수지로 연결되는 거니까 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하는데 예. 자, 쭉 구조조정의 현업을 하시면서 보아오신 예. 대기업들의 이제 문제, 유동성 위기라든지 재무구조 악화 예. 어떤 이유가 가장 크게 보이셨어요? 네. 제가 그동안 업무를 해오면서 예. 이제 저는 이제 회사들이 전부 경영 실패로 인해서 쓰러지는 업체들을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예, 나름대로 그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요 원인을 4가지로 저는 봤습니다. 예, 예. 그 오너의 독단 경영, 독단, 독단 경영.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도한 부채. 네. 예. 세 번째는 미래 예측 실패. 예. 예. 네 번째는 무리한 다각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예. 오너의 독단에서 나오는 거네요. 부채도 독단적으로 너무 많이 쓰고 경영진에서 네. 반대해도 네. 미래 예측도 야 이쪽이야. 예. 그랬는데 가보니까 예. 이 산이 아닌가 봐. 예. 이럴 때도 있고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미래 예측이라는 게 사실 어렵긴 한데요. 네. 그 중에서도 예. 부장님이 보실 때 예. 이렇게 쭉 사례들을 봤을 때 예. 오너들이 가장 그 독단을 해서 가장 실패하는 경우 예. 어떤 경우가 있어요? 예. 대우를 제가 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 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건설이나 자동차 이런 기존 사업에다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이 같은 그 확장 경영으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 부족에 따른 과도한 부채로 결국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기야 뭐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예. 세계 경영이라서 예. 야 그때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네. 그때 광고 보면 징기스칸이 이렇게 유럽을 쭉 정벌하는 그런 이제 자료 한번 나오면서 네. 그때 킴키스칸이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대우그룹의 재무제표는 도대체 김우중 회장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다 말이 독단인데 예. 자 최근에도 보면요. 예. 이제 그 은행권 관리 비슷한 걸 받으면서 재무구조 개선 약정 예.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그룹들이 한두 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저희 투자자들이 사실 너무 어려운 용어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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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에서는 그 부실 징후를 보이는 대기업들을 이렇게 매년 걸러냅니다. 네. 걸러내서 그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채를 줄이고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채권은행에다가 네. 약속하는 일종의 이행 계획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약정을 맺을 경우에 구체적인 부채 감축 일정이 포함된 예. 재무 구조 개선 계획, 또 한 개 기업과 부실 계열사 정리, 또 수익 증대 계획에서부터 향후 예. 주력 사업 및 핵심 업종 육성 전략까지 기업의 모든 경영 내용을 문서화한 그 서류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아까 네. 문제로 제기하신 예. 오너 및 경영자의 독단은 아예 배제시키는 조치를 하는 거군요. 예, 일종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해진 견제 장치라고 프로그램에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만 예. 하라. 예. 뭐 신규 사업도 진출하는 것은 제약을 받고. 예. 자, 이제 우리 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를 정말 바람인데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냥 내년 내후년 동안은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뜻대로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면은 예. 그런 일이 없이 이제 그 10년, 20년 또 50년, 100년 이렇게 예. 그 영속성을 가진 기업주가 되는 게 예. 또 그런 회사의 경영진 또 직원들이 되는 게 우리가 바람인데 예. 이게 이런 건강한 성장을 못하게 하는 여러 예.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예. 이제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예. 직접 구조조정을 담당한 예. 은행 실무자, 은행 책임자의 입장에서 조언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날 같이 그 과학과 통신의 발달은 그 네. 제품의 수명 주기를 단축해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이 지금 현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네. 잇따른 그 중국에서는 그 최근 들어서 잇따른 그 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철수하는 그런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3D 프린터를 본 일이 있습니다. 네. 예.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 금속 제품까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그 3D 프린터인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형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네. 이 3D 프린터로 하여금. 예. 과거에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을 그립니다. 예. 설계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에 따라서 금형을 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금형을 제작해 놓고 금형을 토대로 해서 원하는 제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3D 프린터로 인해서 그런 그 금형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예. 회사들은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못 찾으면 또 이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후진국의 그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원가 경쟁력은 이제는 종말을 고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3D 프린터로 생산하게 되면은 많이 생산하게 되면 제조 원가가 0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네. 예. 따라서 그 고용 창출이 없는 네.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기업이 연속 기업으로 그 가고자 한다면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 못한다면 멀지 않아서 도태될 날이 그렇죠. 예. 오게 됩니다. 예. 그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수 기업들은 내실을 다져가며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그 반면에는 구태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차입을 통해서 계열사를 늘려가며 외형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오너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과거 IMF 위기와 같은 그런 시절이 다시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를 범해서는 또 안 됩니다. 예. 예. 글로벌 시장에서 각 제품별 1등 또는 1등에 근접한 2등 기업이라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보편적인 상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예. 그것도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라야 네. 장수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구구절절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쭉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정말 은행이나 이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대상이 됐던 기업들의 공통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오너 한 사람의 독단, 잘못된 미래 예측, 뭐 방만한 경영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잘 속다내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해야 되고 또 금융권에서는 구조조정 전문가의 입장에서 하셔야 될 텐데 결국 경쟁력은 제품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우리 삶에 효용이 있는 제품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있다. 결국 시류를 읽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조조정 전문가를 한분 모셔서 얘기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 투자를 할 때도 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은행 준법지원부의 양진옥 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